렌털 여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여자의 이름은 아야나. 그녀는 외모에 심각하게 집착을 합니다. あの子は目と鼻の配置がいいけど口元ブスだって私がこの顔になるまで何百万かかったと思ってんの 그래서 성형수술이 자기 자신을 가꾸는 그리고 투자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만족 이상으로 성형에 중독되어 있는 이 여자. 아야나는 성형 사실도 숨기고 실제 나이도 속인 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렌털 여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물론 비밀입니다. 하지만 비싼 성형수술 비용을 대기 위해서는 이 일을 관둘 수가 없었지요. 아야나, 新しい服買ったよ。どう? きっしょ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렌털 여친으로 만나는 남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浮気じゃないだろうな。浮気じゃないよね。 아야나는 렌털 여친 데이트 후기를 살펴보는데 악플들로 가득합니다. 외모 지상주의인 이 여자는 손님들도 외모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걸 잘 숨기지를 못했지요. 金払わなきゃ相手にもされないくせにいやいや嘘でしょあれちょっと待ってあやなちゃんお待たせ 어떠한 손님이 오더라도 직업 특징상 여자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손님은 자전거를 타고 등장한 할아버지입니다. さあ乗ってあすごい乗るところがあるあせっかくのデートなのに情けない予約入れるからねデートしようななデート約束だよ介護の間違いでしょ 오늘은 남친과 함께 남친의 친구 집에 방문하는 날입니다. 남친의 친구는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二人はどうやって知り合ったの？俺が街で声かけたんだよね。いや、すっごい可愛い子だなと思って。 남친이 보기에 친구의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해 보입니다. 실제로도 친구는 결혼을 해서 더 행복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준비된 음식이 양도 많고 전부 기름진 음식입니다. 아야나는 이런 고칼로리 음식은 입에 대지 않습니다. すげえうまい。はるかちゃん料理上手だね。ぽっちゃりしてるし化粧もあんまりしないから恥ずかしいです。何の化粧品使ってるんですか？美しくなることに興味ないくせにとりあえずで会話すんな 아야나는 외모가 별로인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스로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말을 삼키고 잠시 화장실로 자리를 피합니다. 飯はうまかったし楽しかったな。はるかちゃんさ、料理はうまいし気が利くしいい奥さんなんだよな。あやにはさ、はるかちゃんみたいになってほしいんだよね。どういう意味？あの人のどこを見習えっていうの？羨むところなんて一つもないんだけど、私があんなにブスだったら後世なんて鼻にもかけなかったくせに。 남친은 친구 부부의 자연스럽고 편한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야나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외모입니다. 그녀는 남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도 이런 아야나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친구의 아내는 분명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줬는데 밖에 나와서 외모로 험담이나 하는 여자친구가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顔を変える決心をさせたほど嫌いな言葉を私はいつの間にか他人に向けてる 아야나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었기에 이렇게 외모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하며 사과를 일단 합니다. 아야나는 자신이 성형 미인이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다음날 남자친구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도중 렌털 여친 회사에서 만나고 있는 손님에게 연락이 옵니다. 아야나는 렌털 여친 회사 측에서도 불친절로 인해 인기가 별로인지라 손님에게 실제로 몰래 사귄다는 설정으로 손님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죠. もし後世と結婚したら今の仕事は辞めなきゃいけなくなるだろうし整形もできなくなる結婚前にやりたい施術を全部やりきるとしたらセラミック矯正鼻先修正切開リフト額の植毛最後だしどうせなら陣中も 그러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결국 손님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欲が出てきて執着し始めたぐらいが一番裏が引きやすい 아야나를 진짜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호구 손님은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個室じゃん 아야나は今日俺のためにその服着てきてくれたの？もちろん 함께 술을 마시자는 손님에게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한다며 술을 피하는 아야나.
でも私しばらくりょうちゃんとは会えなくなると思う 아야나는 슬슬 거짓말 시동을 겁니다. 학원비랑 월세도 밀렸다고 하고 아버지에게도 돈을 보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来週までに必要なお金がもう用意できないのだから私そういうお店で働こうと思って え 돈을 뜯어내기 위해 별의별 거짓말을 다 지어내는 아야나. 결국 호구 손님은 아야나에게 넘어가 큰 돈을 뜯기고 맙니다. 아야나도 이럴 때는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성형으로 다시 아름다워질 자신을 생각하면 그런 죄책감 따위는 금세 사라져버리는 사소한 감정입니다. 손님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지는 그녀. 목적을 달성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자친구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そんな服持ってたっけ？先週買ったのなんか普段と全然雰囲気違くない？ 평소 콜센터에서 일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아야나. 남자친구가 본격적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さっきから何なの私ってそんなに信用ないいや 거짓말을 계속 해보지만 결국 손님에게 온 문자를 남자친구에 들키고 맙니다. 바람을 피우냐는 남자친구의 의심에 결국 아야나는 렌털 여친 일을 하고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こんな仕事してるなんて俺聞いてないよね。女性と結婚するんだったら貯金だって必要だし 눈물 연기를 펼쳐보는 아야나. 남자친구는 일단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하며 돌아갑니다. 待ってよ昴生よかったここで別れを切り出さないあたり昴生って優しすぎ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성형외과 예약입니다. 다음날 아야나는 유키의 손님을 대신 하루 맡게 됩니다. 이 손님은 조금 특이한 손님입니다. 남자이지만 귀여운 것을 좋아해서 화장을 배우고 싶어하는 남자입니다. この間ユキさんにはいろいろ教えてもらってメイク用品は揃えたんです。とりあえず自分でメイクしてみたんですけどどうですかね。初めてのメイクにしてもど下手すぎる 엉망인 화장에 아야나는 돌직구를 날립니다. 鏡の中の自分よく見てきた 아야나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울기 시작하는 남자. 아야나는 죄책감에 남자에게 화장법을 제대로 알려줍니다. 泣かせちゃったお詫びに私がちゃんと可愛くしてあげる翼くんはまずメイク濃すぎ全てのパーツを持っちゃうと逆に良さが分からなくなるからさ頑張れば僕でも可愛くなれるんですね。そう誰だって努力すればいくらでも変われる 아야나는 이런 단순한 사실에 구원받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바뀐다. 오늘도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던 도중 유키를 만납니다. 유키는 렌털 여친 회사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동료주요. 사실 유키는 얼굴의 흉터 때문에 병원을 온 것이지만 아야나는 유키도 성형 미인으로 오해하고 자신과 동료인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에 혼자 안도합니다. もしもし、あや、来週の土曜会う時間作れる？ 남자친구의 연락에 그녀는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아예나는 자신의 신념을 자신만의 방법대로 관철합니다. 本当は35歳なの私で昴生が可愛い可愛いって褒めてくれたこの顔だけど本当はいろいろいじってて原型なんかとどめてない 나이부터 시작해서 성형을 한 사실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見た目まで嘘？いや見た目が嘘って意味わかんないから自分の欠点を自分の努力で直そうとすることって嘘なの整形は努力じゃない。でも私が整形してなかったら私たちが付き合うこともなかったんだよ昴生は私が前田さん家の奥さんみたいなやつでも抱けるわけ 詐欺師が 결국 남자친구와 쿨하게 끝내버리는 아야나. そうだ最後に整形前の私ほらね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손님들에게 돈을 뜯어낸 사실마저 직장에서 걸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빌미로 렌털 여친 일도 그만두게 되죠. 세상이 왜 나처럼 노력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야박한지 허탈한 가운데 직장 동료 유키가 다가옵니다. どうしたんですか 둘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울했던 순간 자신과 동료라고 생각했던 유키의 등장이 위로가 된 것일까요? 私今日お店クビになっちゃったんだよね客から裏引きしてんのバレちゃったんだよね 쿨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아야나. そうだこの間美容外科で会ったじゃん結構顔いじってんだけど
ゆきちゃんはどこやってるの？ 대답을 망설이는 유키. 조심스럽게 자신의 흉터 때문에 병원을 간 것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유키에게 얼굴의 흉터는 감추고 싶은 비밀입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マジか。それはめっちゃ辛いわ。もう治療してんの？ 유키 입장에서 아야나의 반응은 조금 새롭습니다. 자신을 불쌍하게만 보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성형 선배로서 여러 가지를 조언해주는 아야나. 성형이 자신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아야나에게 유키는 동정해야 할 존재가 아닌 한 명의 노력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둘은 바다에서 함께 시간을 더 보냅니다. 사실 아야나에게는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タバコ吸うんですね。昔は酒もタバコも好きだったんだ。 업소에서 일하던 때 항상 못생겼다고 손님들에게 무시받는 일이 잦았고 그 이전 학창시절 때부터 항상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대접을 주변에서 받아왔었죠. ここまで来たら今さら生き方変えられないよね。 아야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아야나는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後悔なんか絶対しない。 그녀는 오늘도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아마 더 이상 수술을 하지 못할 때까지 성형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녀만의 삶이니까요. 모에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やっぱ俺萌えとするセックス好きだわ。本当はリナが好きなくせに。いやリナちゃんはさ高嶺の花っていうか手の届かない存在だしさ。私はお手軽な雑草か。今大丈夫？リナちゃん？彼女が隣にいるんじゃないの？いないいない。俺リナちゃん一筋だしさ。 인생의 주인공은 항상 예쁜 아이가 차지합니다. 모에가 뼛속까지 체감하고 있는 사실이죠. 私はせいぜい相手の都合で呼び出される側。まあ私も別にゴーのこと好きってわけじゃないからいいんだけどさ。 비참한 기분의 모에가 지금 가고 싶은 곳은 자신만의 아지트나 마찬가지인 바 트랩입니다. 길을 걷는 와중에도 헌팅, 스카우트 같은 일들은 모에와 먼 일입니다. 그런 여자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에. どうも。萌えちゃんおはようやっほやっほやっほ。 항상 모에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장님, 그리고 스바사라는 아르바이트생 역시 자신을 진심으로 환영해줍니다. でも来てくれてよかった萌ちゃんいないとこの店潰れるまあここは実家みたいな安心感あるし。 이곳에서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을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모에에게 이곳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마음 편히 마시다 보니 날을 샜습니다. 스바사와 함께 집에 가는 길. なんかみんなバサヤのこと見てる。うわ、イケメンだ。お兄さんどの店のホストですか？ほら絡まないの。今の隣やばすぎだしょ。ちょっと聞こえるって。気にしなくて大丈夫だよ。 모에에게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아도 항상 이런 일들은 상처가 됩니다. 학교에서도 남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쁜 리나가 얘기하면 모두 경청합니다. 오늘도 바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에. ねえ萌ちゃんは浮いた話ないわけだからいつも言ってるじゃん、恋愛したいとか思ってないし。いやだからそもそも相手とかいらないんだって。人生恋愛だけが全てじゃなくない？まああんたも大恋愛したらわかるって 오늘 바에 못 보던 손님이 들어옵니다. 스바사를 따라왔다고 말하는 손님. あんたちゃんとお酒飲める年なの成人してるよ、20歳です。てかお姉さんはいくつなんですか？私も20歳、同い年。 모에와 동갑인 이 여자의 이름은 유아. 근처 호스트클럽의 단골 손님입니다. 모에에게 같이 호스트클럽을 가보자고 제안하는 유아. イケメンもいっぱいいるし楽しいよ。イケメンとか興味ないし。社会勉強で1回くらい行ってきたら 관심 없어하는 모에에게 한번 경험 삼아 가보라는 주변 사람들. 딱히 내키지는 않지만 모에는 유아를 따라 마제스티라는 호스트클럽에 방문하게 됩니다. いいんだよ、ユアちゃんたちはただ座ってるだけで、あとはあっちが楽しませてくれるんだから。 모에는 여전히 내키지 않지만 유아의 적극적인 모습에 일단 함께 해보기로 합니다. お客様2名ご来店です。 지금껏 몰랐던 세계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어린 손님들이 많은 게 놀랍기도 합니다. 호스트 클럽에는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 처음 온 손님들에게는 모든 호스트들이 방문해서 눈도장을 찍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호스트가 있는지 카탈로그를 통해 확인도 해봐야 합니다. ちょっとよくわかんない。大丈夫です。普通の人で。かしこまりました。ではいろんなタイプのホストつけますね。 유아에게는 담당 호스트도 있습니다. 단골 고객 전담으로 바에서 붙여주는 역할이죠. うちの店面白いやつ多いから初めてでも楽しめると思うよ。 모의 자리에도 첫 번째 호스트가 다가옵니다. 말이 엄청 많은 이 남자. 이후에도 다양한 호스트들이 다녀가는데요. 하나같이 익숙하게 영업 멘트들을 날립니다. さんを世界一笑わせられる自信はあるっす。どうしよう。全然楽しくないんだけど。お前じゃあ俺のタイプ。ありえないでしょ、私みたいな白々しい。私が周りにどう映ってるかなんて私が一番よくわかってる。なんで飲みに来てまで惨めな気持ちにならなきゃいけないの。 돈 쓰고 기분까지 잡치는 이곳. 모에는 빨리 트랩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楓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손으로 직접 쓴 명함을 건네는 호스트. 모에는 이런 명함이 신기합니다. 카에데는 첫 만남부터 모에가 착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명함을 받고 찢어버리는 손님도 있다면서 말이죠. だから話しやすいのかな。俺もホスト歴そんなに長くないから萌ちゃん同級生と話してるみたいで話しやすいなって。 의외로 이 호스트와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묘하게 편한 느낌을 주는 카에데. 슬슬 첫 방문 시간이 끝나갑니다. 마지막 호스트는 모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一番気に入った子を最後に一人選ぶんだよ。 곰곰이 생각해보니 특이한 명함을 건네줬던 카에데라는 호스트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카에데를 부르기로 결정하죠. 다음은 술값 계산 시간입니다. ドラップで飲むより安いの。 같이 온 유아는 언뜻 봐도 돈이 많아 보입니다. 호스트 클럽에서도 돈을 아낌없이 쓰는 듯해 보이네요. 가기 전 마지막으로 카에데가 다시 모의 자리로 옵니다. 連絡先聞いてもいい？え、でももう私お店来ないよ。うざかったら返事しなくてもいいしさ。 마지못해 연락처를 알려주는 모에. 영업을 위한 연락처 수집, 그리고 재방문을 유도한 저렴한 첫 방문 가격. 현대 호스트 클럽의 가장 기초적인 수법이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와중에도 에스코트해주는 카에데에게 묘한 따뜻함을 느끼는 모에. 주인공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항상 변두리 주변인밖에 되지 못했던 모에에게 이런 느낌은 조금의 설렘 포인트였습니다. 매장을 나오는 순간 계단에서 유아와 담당 호스트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모에. 여러모로 새로운 경험을 마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今日はホスクラデビューどうだった？ 나중에 합석하여 같이 호스트를 골라 함께 놀자고 제안하는 유아. 私はもういいかな。私大学通ってるからお金も時間も余裕ないしさ。てか、ゆあちゃんは何してる人なの？ユアはガルバで働いてる。そっか。ホストって結構お金かかりそうだもんね。 유아는 호스트 클럽 안에서도 감정의 기복이 심해 보였습니다. 딱 봐도 담당 호스트에게 여러모로 휘둘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二人は付き合ってるの？付き合ってないよ。担当は担当だもん。 호스트들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돈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유아는 알면서도 호스트에게 푹 빠져 있죠. 이런 유아가 모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트랩에 돌아왔습니다. 大丈夫？シャンパン入れたりとかしてない？入れてない入れてない。どうだった？楽しかった？ホストクラブって騙されてお金取られるってイメージだったけど、意外と普通のところだった。でもユアって子みたいにどっぷりとハマるのはやめてちょうだいよ。それはないない。 사실 현대 일본에서 호스트 클럽은 가볍게 다닐 수 있는 술집 같은 곳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호스트 클럽에 중독되어 인생이 망가지는 여자들이 각종 매체들을 통해 알려졌죠. 겉으로 보이는 평범한 모습들에 안심했지만 모에는 아직 호스트 클럽의 진짜 무서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진 말이지요. 유아는 집에 도착해서 담당 호스트 하루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오므라이스까지 만들었죠. 오늘 분명 퇴근하면 집으로 찾아온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새벽까지 뜬 눈으로 하루이를 기다리는 유아.
今日来るって言ったよね。誰といるの？今日いたかぶりと一緒にいんの？ 과도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하는 유아. 전화도 받지 않는 그의 태도에 유아는 분노합니다. ごめん店で潰れてた 딱 봐도 어설픈 거짓말. 유아가 도착한 곳은 어느 모텔. 유아는 사실 걸스바가 아닌 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ひなみです。え写真より可愛いひなみちゃん可愛いから90分にしよっかな28,000円です。ああと私はおもちゃ、即尺、キスは NG です。仕方ないよね売掛の40万確認いたしました。お預かりします。 유아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불행으로 번 돈을 호스트바에 다 헌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일삼는 담당 호스트를 위해서 말이죠. 私だって好きで汚いおっさんたちとあんなことしてるわけない。守れない約束するなって言ってんの。春日の今の幸せは全部私の不幸の上に成り立ってんだよ。 유아의 히스테리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하루이는 참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그에게 귀중한 돈줄이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영업 멘트로 다시 한번 유아의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仲直りしてくれる今日さレンヤと競っててラストン取りたいんだけどどれくらいいけるあるかるいいよね 호스트 클럽에서 올콜은 비싼 샴페인을 구매해서 모든 호스트들을 불러 모으는 행위. 당연히 샴페인들의 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평범하게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에에게 꾸준하게 카에데가 문자를 보내옵니다. 영업 문자인 걸 알면서도 계속 무시할 수는 없어서 답장을 보내보는 모에. 萌ちゃん、元気にしてる？元気だよ。 멀리 도쿄에서 살고 있는 모에가 걱정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카에데에게서도 계속 문자가 옵니다. 今授業中俺は今起きたとこ 彼氏か？ 문자로 화장수는 무엇을 쓰냐고 묻는 카에데. 피부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묻는 거라고 돌려서 모에를 칭찬합니다. 이런 문자 내심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もしもし、どうしたの？明日何してるのかなって明日は昼間大学に行って夕方からサークルの飲みだよ。一緒にご飯行きたいなって思ったんだけど 楓くんめっちゃ営業かけてくるじゃん。じゃあもう営業でいいですよまあいいやまた連絡するね 대놓고 영업인 것 같으면서도 이런 연락들이 모에는 묘하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날 모에는 동아리 회식에 함께합니다. 과에서 가장 예쁜 리나도 함께 하는데요. 일행은 모에가 자주 찾는 바 트랩에 다 함께 방문하게 됩니다. そういえば今日の萌ちゃんの服可愛いね。あまりスカートのイメージなかったからそっちも可愛いなって。 리나는 예쁘기도 하지만 착하기까지 합니다. 어딜 가든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죠. 리나야말로 주인공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나가 내뿜는 여성스러움이 모에에겐 열등감을 자극해서 그녀의 자존감을 한없이 낮추죠. トラープが私の唯一の居場所だったのに踏み荒らさないでよ。 모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리나는 남자친구들이 많을 것이라고 대놓고 험담을 합니다. 분위기가 싸해지고 자기 자신이 착한 리나에게 그런 심한 말을 했다는 것에 자책합니다. こんな自分大嫌い。リナはいい子なのに戻って謝ろう。 하지만 아내의 분위기는 이미 모에가 끼어들어 사과를 하기에는 늦은 분위기입니다. 결국 자리를 벗어납니다. 私なんていてもいなくても変わらない。このまま消えちゃいたい。 주인공도 되지 못하고 열등감으로만 가득 찬 스스로가 너무 싫습니다. 모에는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카에데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萌ちゃんが電話くれるの初めてだね楓くん嘘泣いてる 여자가 약해져 있는 순간이 어찌 보면 호스트에게는 가장 공략하기 쉬운 순간입니다. 카에데는 매장에서 잠시 벗어나 모에를 만나러 옵니다. 萌ちゃんお待たせ 친절한 카에데에게 고맙습니다. 누가 귀찮게 하지는 않았냐고 하며 걱정해주는 상냥함, 치마를 입은 모습을 칭찬해주는 섬세함,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는 다정함이 지금 모에에게는 너무 감사합니다. ちょっと落ち着いた私楓くんのお店飲みに行こうかな。それは嬉しいけど
無理はしなくていいんだよ 혼자 있어봤자 우울할 뿐이고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리하여 모에는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줄 알았던 호스트 클럽에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클럽 안에서 둘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俺も萌ちゃんのこと同じように思ってた 이제 계산하는 시간. あれ6000円ぐらいなんじゃなかったっけ説明し忘れてた本当にごめん 카에데는 비싸게 나온 술값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서비스 요금 포함, 부가세 포함 등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말이지요. 萌ちゃんこれ受け取ってえ最初に説明し忘れちゃった俺が悪いからはみ出た分のお金出すね 돈을 받는 것을 사양하지만 결국 돈을 건네주는 카에데. 모에는 이런 친절함에 다시 한번 감동합니다. 호스트가 술값을 보태주었다는 이야기는 유아에게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신사 앞에서 둘이 만난 이야기는 꼭 순정 만화 같은 이야기라고 부러워하는 유아. 다음날 유아는 컨디션이 영 좋지 않습니다. 평소 나가던 업소 일도 쉬고 있는 상황.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데 하루이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具合大丈夫とりあえずいろいろ買ってきたハルピありがとう 호스트 하루이는 유아를 위해서 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상냥한 말로 유아를 위로해주죠. 하지만 손님과 호스트의 관계, 돈으로 이어진 거짓말 뿌린 관계. 好きこれがずっと続けばいいのにハルピは私が稼げなくなってもそばにいてくれるゆあ来週は出稼ぎ頑張ろうな 최근 호스트 클럽을 방문하느라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은 모에. 그런데 다시 한번 카에데를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알바비가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기에 알바비가 들어오면 갚기로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돈을 빌립니다. 기껏 돈까지 빌려서 호스트 클럽에 왔는데 카에데는 샴페인을 주문한 손님들에게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それって私もシャンパン入れれば楓は戻ってくるってことだよね 호스트 클럽의 또 다른 영업 방법, 바로 손님들끼리 경쟁 붙이기. 모에는 그런 줄도 모르고 샴페인을 주문하려 합니다. 돔페리뇽은 80만엔, 리샤르는 300만엔입니다. 리샤르는 요즘 시세 한화로 2,800만원입니다. 다행히 17,000엔짜리 샴페인도 존재합니다. 엄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돈이기에 이런 곳에서 낭비하기에는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ごめんやっぱ今日はやめとく今日は全然一緒にいられなくてごめんね私こそシャンパンとか入れられなくてごめん萌ちゃんもシャンパンとか入れなくていいんだよ 매상에는 별 관심 없어 보이는 카에데. 상냥한 말로 오히려 모에를 위로해줍니다. 유아는 하루이를 위해 멀리 출장까지 나왔습니다. 힘들게 번 돈은 오롯이 호스트 클럽에서 사용합니다. 오늘도 샴페인을 구매하며 하루이 매상을 올려주는 유아. 하지만 다른 손님에게도 친절한 하루이가 못마땅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あのかぶりこの後何入れんのオールコールしてくれたら隣でラストも打てると思うじゃあ賭けでドンペリの白入れるわありがとうゆあ 두 여자 사이에서 열심히 영업한 결과 다른 여자는 더 비싼 샴페인을 주문합니다. 덕분에 호스트의 노래 서비스까지 받는 손님. 話が違うんですけどマジありえない二人まとめて死んでほしい 클럽에 오기 전 클럽 게시판에서 자신을 짠돌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고 온 모에. 그녀는 오늘이야말로 카에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샴페인을 주문합니다. まさかシャンパン入れてくれるなんて無理してないさっきついてた女の子ってこの間も来てた子なのさっきは初回の卓についてたんだえ初回じゃあシャンパン入れた意味ないじゃん 과소비를 한 건 아닌지 의기소침해진 모에에게 카에데가 영업에 쐐기받기를 시전합니다. 오늘 일을 끝나고 함께 밥을 먹자고 하는 카에데. 단 둘이 그리고 사복으로 밖에서 식사를 하는 일은 모에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大好きリゾットも食べるうん食べる無理しないでね 그리고 헤어지는 길을 택시비를 쥐어주는 카에데. これで帰って 이런 상냥함이 모에에게는 다시 한번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今まで私をこんなに一人の女性として扱ってくれる人なんてめちゃくちゃ好きだ 이런 몽글몽글한 감정은 처음입니다. 조금 더 카에데랑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리나의 소개를 받아 유키에게 렌털 여친 일을 소개받습니다. お給料ってどれぐらいなの結構お金に困ってる感じかな好きな人がいてお客さんが好きそうな
女性らしさみたいなものを要求されるから 결국 세 명은 함께 쇼핑을 나섭니다. 모에의 여성스러움을 밖으로 꺼내기 위한 변신을 위해서 말이지요. 사실 감이 좋은 유키는 렌털 여친이를 포기하게 하고 싶었지만 마냥 착하기만 했던 리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모에를 위해 이미지 변신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この姿楓に見てもらいたいな 겉모습이 변하자 스카우터가 접근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비정상적인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가 스스로에 있어 무엇보다 큰 구원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 관계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카에데를 만나러 왔지만 오늘도 다른 손님들에게 불려다니는 카에데. 小計5万からシャンパンコールができるんだよね。小計5万ってことはタックス入れたら 술값으로는 턱없이 비싼 가격이지만 이제 렌털 여친 일도 하기로 했기에 모에의 주문은 좀 더 과감해집니다. 엄마에게 빌린 돈도 등록금으로 낼 돈을 미리 사용한 것도 렌털 여친 일만 시작된다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샴페인 콜. 정신없지만 뭔가 기분은 좋습니다. 샴페인까지 주문했으니 오늘도 함께 저녁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萌ちゃん俺のこと好き？好きですシャンパン入れたし今日も一緒にご飯行けるかな 하지만 홀에서는 더 비싼 올콜을 주문한 다른 손님이 카에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2차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렌털 여친 일은 최소 1개월간의 교육기간이 끝나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모에에게는 큰일입니다. 렌털 여친 일만 믿고 다른 알바는 줄였기에 현재로서 돈이 들어올 데가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샴페인을 구매해서 통장의 잔고는 바닥났고 이렇게 가다간 대학 등록금을 낼 돈도 마련하지 못할 겁니다. お姉さんお仕事探してませんか？側近で稼げますよ。私でも1日4万すぐに稼げますか 결국 업소의 길로 들어서는 모에.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모에는 자신의 젊음을 판 대가로 일당을 받습니다. お疲れ様。最後の人乱暴で嫌だったなでも1日4人で4万 일은 힘들지만 이렇게 며칠만 일한다면 엄마한테 돈도 갚고 써버린 등록금도 메울 수 있을 겁니다. 見てよ大学生なんでしょ。本番いいよね。私こんなことしてまで楓に会いたいのかな 이렇게 스스로 괴로워하면서까지 카에데를 만나고 싶어하는 모에. 괴로움과 보고 싶은 감정이 섞여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모에는 카에데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이제 이 관계를 끊고자 마음 먹습니다. さよなら萌ちゃん 하지만 이 돈으로 점철된 자기 파괴적인 관계는 아직 끝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どうしたの？電話出てくれてありがとう 모에는 카에데를 만나기 위해 업소 일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유아를 만나게 되죠. 유아에게는 솔직히 털어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私仕事始めて夜系のだユアもだよでもガールズバー 유아는 뭔가 신나 보입니다. 호스트 클럽에 빠진 것도 그리고 업소 일도 하는 것도 자기와 비슷한 친구가 생긴 것 같아 든든합니다. 萌ちゃんって別世界の人だと思ってたからこんな話できて嬉しい 모에와 유아는 합석하여 호스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4명은 술도 마음껏 마시고 2차도 가기로 합니다. 결국 모에는 4명의 좋은 시간을 위해 장식도 구매합니다. 알게 모르게 점점 더 호스트 클럽에서 쓰는 돈이 커집니다. 賭けしちゃった 하지만 카에데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겁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도 주인공이 된 것만 같습니다. 평소 느끼지 못했던 시선, 주목받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느낌으로 살아왔던 것일까요? 돈으로 이어진 관계, 거짓말투성인 세상.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모에 역시 주인공입니다. 모에도 알고 있습니다. 손님과 호스트의 관계뿐이란 걸. 사귈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좀 더 같이 있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에는 행복합니다.
萌ちゃん誕生日いつ？来月の15日。楓は？俺は来月の9日。私もお祝いするから。 카에데의 생일 선물로 샴페인을 사주고 싶습니다. 싸구려가 아닌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샴페인. 목표가 생긴 모에는 업소일을 더 늘리기로 합니다. 今日楽しかったね。いやさ、この前は出稼ぎ頑張ってくれてありがとな。この前みたいにリシャール行けるよね。てか前から思ったんだけどさ、ユアのスカウト仕事雑でね。もっとできるスカウト紹介してやるよ。 아주 등골까지 빨아먹으려는 하루이. 모에는 우연히 집에 가는 도중 트랩의 알바생 츠바사를 만납니다. 萌えさん最近全然トラープ来てくれないからみっこさんが寂しがってましたよ。 그런데 모에는 예전에 츠바사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때에는 마음의 안식처 같았던 식구 같았던 츠바사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でも萌えさんいつも言ってたじゃないですか。恋愛だけが人生じゃないって。 맞습니다. 모에는 한때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모습은 진짜 연애도 아닌 가짜 연애에 푹 빠져있는 여자입니다. 萌ちゃん大学辞めたって。そうなんだ。グループも退会しちゃったし、もう連絡取れないのかな。 학교마저 자퇴하고 업소 일에 매진하는 모에. 고는 쌓여가지만 마음은 달아갑니다. 오늘 모에가 방문한 손님은 과학의 컨셉에 사로잡힌 남자입니다. 着替えてきて。 딱 보아도 변태 같은 손님. 심지어 동영상 촬영 옵션을 들이밀며 촬영까지 한다고 합니다. こんな姿親には見せらんないよね。 손님의 생각 없는 발언에 모에는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멀리 도쿄에서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 중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끔찍합니다. すごいあの気分。なんかこれ俺が悪いみたいじゃん。ごめんなさい。お金いただきませんから。 결국 업소에서도 한 소리 듣는 모에. ほのかちゃんが稼ぎたいって言うからオプションたくさんいろいろついてるお客さん選んだんだよ。 결국 모아야 할 돈은 다 모았습니다. 이제 카에데의 생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열심히 모은 돈입니다. 이 돈이면 카에데의 생일을 제대로 축하해줄 수 있을 겁니다. 유아는 게시판에 올라온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하루이 사진을 보고 분노합니다. ユア大丈夫？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스토킹하던 손님이 멋대로 사진을 올렸다고 둘러대보는 하루이. 하지만 유아는 하루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다른 여자들이 사진을 올리는 것도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런 히스테리를 매번 받아줘야 하는 호스트 하루이도 화가 나긴 마찬가지였죠. 蓋をしろ。休日前私のために時間使えって。もう店に来る三客に毎日言われてみろよ。 호스트가 아무리 힘든 척을 해도 업소 일까지 해가며 돈을 갖다 바치는 이 여자보다는 힘들지 않을 겁니다. 客が体売った金でご飯食べて服買ってそれを異常だと思わない時点で終わってんだよ。あれだって俺たちを金で買ってるくせに少女漫画のヒロイン気取ってんじゃねえよ。 호스트는 호스트 나름대로 항상 깔 보이는 것이 불만이었을까요? 참았던 분노를 유아에게 쏟아내는 하루이. 결국 이 둘은 파국을 맞이합니다. 돈으로 유지하던 관계는 너무나 허무하리만큼 쉽게 끝나버립니다. これもらったプレゼント奥置いとこう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もそれは萌ちゃんのタンプレなので。萌ちゃんってあの細客だよな。楓って鬼豆。 130万。自分がこんなに頑張れるなんて思ってなかった。早く会いたい。桃香ちゃん俺も早く会いたい。 変換ミスかな。 평소 상냥하던 카에데가 자신의 이름을 잘못 부를 리가 없습니다. 다른 손님과 이름을 헷갈린 걸까요?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여자로서 대해준 것도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준 것도 모두 호스트라서 그렇게 대해준 것일까요? 모에가 업소 손님들에게 억지 웃음 짓는 것처럼 듣기 좋은 말들로 어르고 달래며 애인놀이를 해주는 호스트. 왜 이런 가짜 관계에 모에는 집착한 것일까요? 아니 다시 말해 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거짓으로 점철된 관계 속에서 모에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萌ちゃん金玉キラキラ金曜日あんたいつになったら顔見せに来るのよ今夜はパーリーなんよ 이때 바 트랩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자신이 진짜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곳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던 곳, 모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카에드는 모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130만 엔짜리 샴페인을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특별 취급을 해줘야 마땅하겠지요. 萌えさん萌えちゃん誰かと思ったわよみっこの言う通り大恋愛してきたよ 결국 모에는 일상으로 돌아오기로 마음 먹습니다. 何待ち構えてんだよビビるわ 다음날 유아를 만납니다. もう楓のお店には行かない 이제 다른 호스트 클럽에도 안 가겠다고 말하는 모에. ゆあちゃんと友達になれてすごく嬉しかったし本当の友達だと思ってるぬる 유아는 실망합니다.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한 모에는 결국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 학교도 관뒀기 때문에 더 이상 도쿄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일단 모에는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도쿄로 다시 올라와 미용 일을 배우기 시작하지요. 모에만의 아지트인 트랩에서 다시 일상적인 얘기를 하며 자신의 삶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 노력합니다. 사랑받는 느낌을 아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주변에도 분명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모른 척 해왔다면 오늘, 아니 내일이라도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랑이 필요할 때가 찾아와도 누군가가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 줄 거라 믿습니다. 대학생 유키, 도쿄에서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해지고 싶은, 그렇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소녀. 오늘도 렌털 여친으로서 누군가의 여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初めてに私を選んでくれてありがとうミサ、こういうスキンシップみんなにしてるのすごいわ、そのプロ根性。そういう話嫌だ私は正幸さんの彼女でしょ 어떤 상대방이 나오든 프로 정신을 발휘하는 유키. 지금 이 순간 유키에게 중요한 것은 会いたいからまた予約するよ。じゃあ 바로 재예약. またね 하지만 재예약 손님들은 대부분 머지않아 업체를 통해서 만나지 말고 따로 만나자고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말해옵니다. 유키는 근무 중에 진심으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도 말이지요. 유키가 굳이 이런 일을 하는 것도 화장으로 감추지 않은 얼굴로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一度でも満たされてしまったら同じものじゃ満足できなくなる幸福は麻薬なんだよ 유키도 캠퍼스에서는 보통의 대학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彼年上でお金も持ってるからもうパパ活もやめるんだ 리나는 원조 규제를 통해 용돈을 모으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사귀고 있는 중입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유키에게 리나는 조금 철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쿄에서 몇 안 되는 대화를 나누는 친구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다시금 지독한 고독이 찾아옵니다. 어릴 적부터 꿈이라는 건 사칠 수밖에 없던 환경. 대학생이 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가는데 급급할 뿐입니다. 오늘 여자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남자는 뭔가 음침해 보입니다. はじめましてゆきです辻壮太ですゆきちゃんだから雪の結晶なのかとか考えててストラップのことありがとうそうたくんのお友達たちとダブルデートするってことでいいんだよね 오늘의 남자친구는 조금 특이한 부탁을 해옵니다. 평소 친구들에게 여친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온 이 남자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렌털 여친을 부르게 된 것이지요. 이리하여 4명은 극장에서 만나 영화를 감상합니다. 그리고 카페로 이동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俺は正直苦手だったな主人公が母親をないがしろにしてるのが見てられなかった軽蔑すら感じるよこの人は親に愛されて育ってきたんだろうそうじゃない人間がいることがわからないそんなことにも気づけない想像力のない人こっちだって 갑자기 옷의 노출도를 가지고 뭐라 합니다. 服が好きなだけだよそれって根っからのビッチちゃんってことじゃん 대놓고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옆에 앉은 사람이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근무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뭔가 질척이는 상대방. 오늘 하루는 최악입니다. 용무가 있어서 서점에 온 유키.
그런데 서점에서 어제 만났던 츠지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모른 척하고 피하려 하지만 눈에 익은 핸드폰 줄 때문에 결국 유키를 알아채고 마는 남자. 싫으면 좀 싫은 줄 알고 그냥 갔으면 좋겠지만 계속 친한 척을 해옵니다. 分かったから見ないでキャナのその目私が私のことかわいそうって思ってなくてもその視線が私を哀れにさせるの違うあなたが知ってるユキちゃんじゃないさっきのあなたのお友達の話だけど冗談を免罪符にして何を言ってもいいわけじゃない人を貶めて一時的にでも自分が優位に立って偉くなったつもり 유키에게는 자신을 모욕한 그 사람들보다 자기 여친을 감싸려고도 하지 않은 최저인 눈앞의 남자가 더 최악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수업을 듣는 중인 유키. 그런데 재지명이 없을 줄 알았던 츠지에게서 다시 한번 지명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하루 전세 코스로 예약을 하였죠. ずるいってのは分かってるんだけど俺が客としてデートの予約を入れたらゆきちゃんは嫌だったとしても拒めないのよ 상황이 이렇지만 그래도 프로 정신을 발휘해 여자친구 역할을 하는 유키. 그리고 츠지의 시덥잖은 농담에 웃기까지 합니다. ゆきちゃん初めて笑ってくれたね私最初に会った時から笑ってたよ心から笑ってくれた気がして 슬슬 착각의 늪으로 시동을 거는 남자. 유키는 잠시 생각합니다. 또래 남자와 평범하게 사귀었으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동안 업체를 통해 만난 렌터린들은 대부분 유키의 몸을 원하는 변태들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유키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俺ゆきちゃんが働く日はなるべくお店に通うよ新卒だしそんなに高級取りではないけどずっと彼女とかいなかったから割と貯金はあるんだゆきちゃんがお店を辞められるようにゆきちゃんが他の男とデートしてるのが耐えられなくて 그런데 이런 상황이 유키에게 기쁠까요? 私も楽しかったこれは本心私は絶対に体も心だってお金では売らないその申し出は受けない奨学金を借りながらこの仕事をしてなんとか一人で生活できてる今すぐ仕事を辞めたとして卒業までの3年分の生活費颯太くんが払ってくれるの仕事を辞めてほしい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ことだよ 사실 남자가 모아놓았다고 하는 돈 역시 부모님이 학비나 생활비를 줬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홀로 학자금 대출까지 받으며 도쿄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유키에게 눈앞의 남자의 말은 그저 응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날 유키에게 친구 리나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만나서 사정을 들어보니 리나가 사귀고 있던 남자가 유부남이었다고 합니다. 유부남인 걸 모르고 사귀었다는 점도 어이가 없는데 아직 부인이랑 이혼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말에 기가 찹니다. この瞬間が本当に辛い俺らめっちゃ暇しててさ一緒に飲もうよ結構です本当に迷惑なんですけどお店の人呼びますよ怒んないでごめんね本当に腹立つよね 찝쩍남들을 물리치는 유키. 그런데 리나가 男料理あの二人の方がかっこいいしホテルとか連れ込まれたらどうすんの別に 3P とか興味あったし 친구의 말이 그냥 어이없을 뿐인 유키. 그렇게 리나는 두 남자를 따라 카페를 떠납니다. 결국 리나는 처음 보는 두 남자와 모텔에서 외로움을 채워봅니다. 하지만 볼 일이 끝난 두 남자는 리나를 두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죠. じゃあねまた連絡するじゃあねただ愛されたいだけなのにどうしてこんなに虚しいんだろう誰でもいいから誰か私を肯定して 사랑에 목마른 리나는 과거 원조 교제를 하던 중년 남성에게 연락을 합니다. 아버지뻘이나 되는 남자이지만 지금 리나에겐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2ヶ月も音信不通でさ寂しかったんだからね 리나는 걱정하는 유키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적당히 둘러댑니다. こんな高そうなのもらえないよいいのリナもしかしてまたパパ活始めた 유키에게 원조 교제를 다시 시작했다고 솔직히 털어놓는 리나. 게다가 꽤 괜찮은 사람이니 한번 소개시켜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마지못해 수락하는 유키. 이렇게 해서 셋은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リナの言う通り
ユキさんは写真で見るよりずっとお綺麗です。俺とリナとはなんとなくリナから聞いてます。 그런데 리나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 남자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もうすぐリナの誕生日でしょ。サプライズで喜ばせたくて。そしたら連絡先教えてくれる？ 내키지는 않지만 일단 가르쳐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키에게 선물을 핑계로 계속 연락해오는 남자. 적당히 뭘 사라고 직접 알려주기까지 하지만 남자는 직접 만나서 같이 사러 가자고 합니다. 오늘은 평범한 대학생들끼리의 회식 날입니다. ねえ大ニュース、佐伯がキャバ行ったら七海が働いてたんだって。キャバとかパパ活とかって飲んで飯食うだけで金もらえるんでしょ。もしかしてリナもやってんの？してないよ。 기분이 안 좋아진 리나에게 지난번 그 모텔 남자가 접근합니다. 또 함께 모텔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리나는 의심했지만 남자는 웬일인지 모르게 진심으로 데이트 신청을 해옵니다. 지하철이 끊기기 전에 집에 돌려보내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항상 사랑이 고팠던 리나는 이 남자와 데이트를 해보기로 합니다. 綺麗。デートらしいデート久々にしたわ。リナパパ活やってるの。お父さんぐらいの年のおじさんとも平気で寝られる。ねえ、引いた？ 솔직히 말하는 리나에게 남자는 그게 뭐 어때서라는 반응입니다. 심지어 자신도 돈 많은 아저씨가 되면 원조 교제를 할 것 같다고 하며 말이죠. 자신의 치부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주는 점이 리나에겐 감동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 좀 더 마음을 열게 됩니다. 本当に終電で帰ってきちゃった。 첫 데이트같이 설레었던 시간 덕분에 리나는 혼란스럽습니다. こんなの自分らしくない。 남한테 의지하고 휘둘리는 것보다 스스로를 위해 시간과 애정 그리고 돈을 쓰는 게 더 좋은 리나. 한편 원조 교제에 남은 또래 여성도 만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서도 또 다른 원조 교제녀와 연락합니다. 심지어 리나의 생일날에 다른 원조 교제녀를 만나기로 하죠. 리나는 남자에게 기대가 큰데 정작 생일날 만나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듣고 다시 실망합니다. 今度埋め合わせするね。仕事があるからって断られた。 외로움에 며칠 전 데이트했던 또래의 남자에게도 연락해보지만 이 남자는 바쁜 것 같습니다. 13日まだ空いてるかな。15時から20時で予約を入れたいんだけどどう？ 13일은 리나의 생일입니다. 마침 리나에게 전화가 옵니다. 13日って空いてる？うん。空いてるよ。ご飯でも行く？行きたい。ありがとう。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자신의 경제활동도 마다하는 의리를 보여주는 유키. 과연 도쿄에 사는 이 소녀들의 앞일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리나는 친구들로부터 유키가 업소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리나 입장에서는 자신은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상담하는데 유키는 자신에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못마땅해야 합니다. 이런 서로의 온도차가 더더욱 리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지요. 리나는 유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기 혼자만 친구라고 생각한 걸까요? 유키는 원조 교제남의 부탁으로 리나의 생일 선물을 같이 고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지요. リナへのプレゼントと色違いのもの、ユキちゃんに似合うと思って。受け取れません。感情論じゃなくお互いのメリットデメリットで話をしたいんだけど、リナには今1回会うごとに4万円渡してる。ユキちゃんならもう1枚上乗せするし。 본격적으로 자기와 만나자고 말하는 삐뚤어진 어른. 유키는 지금 이 순간이 몹시 불쾌합니다. 이 남자는 유키가 리나한테 이런 상황을 절대 말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欲しくない方のパターンでした。残念です。これは選別。 오히려 당당한 남자의 모습에 유키는 어이가 없습니다. でもまあ若くて顔がいいだけの女なんて星の数ほどいるから、君たち女の子の価値には期限があるってこと忘れない方がいいよ. 악담에 대해 제대로 받아치지 못한 게 너무 분합니다. 결국 리나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리나를 만나러 가기 전 준비하는 도중에 리나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ユキ、リナに何か隠し事とかある？ 리나는 유키가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게 실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자신이 리나가 만나던 중년 남성을 만난 일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숨기는 것이 없다고 대답하는 유키. もういい。今日行けないから。
그리고 리나는 원조 교제남에게 만나자고 합니다. 誕生日に一人なんて耐えられないもん 남자는 유키와 함께 고른 생일 선물을 리나에게 줍니다. これリナが欲しかったやつ。リナにはさピンクゴールドとか花柄みたいな華やかなものが似合うよね。 아뿔싸. 남자가 한 말은 예전에 유키가 리나한테 해준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유키와 따로 만났다는 것을 알아채는 리나. 남자는 짓궂게도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돈만 주고 리나를 떠납니다. 애초에 이런 관계가 제대로 굴러갈 일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서로의 허기짐을 채우기만 할 뿐인 공허한 관계. 남자는 이제 그만 관계를 끊자고 합니다. 리나는 또다시 외롭습니다. 혼자 남겨진 리나를 찾는 것은 절친 유키입니다. リナ、何かあった？ 유키와 리나는 대학 신입생 때 처음 만났었죠. 유키의 긴장된 모습에 이끌려 말을 건 것이 첫 만남. 둘은 이렇게 학교 내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리나는 유키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 지금까지 피해왔던 유키를 직접 대면키로 합니다. これ誕生日プレゼント。ユキはパパ活は良くないとかリナに言っておいて、自分だってそういうお店で働いて体売ってたんじゃん。リナと同じことしてたのに自分だけうまく立ち回って、飯田さんとも隠れて会ってたみたいだし。 유키는 당장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리나를 속인 건 사실이니까요. 유키는 고민합니다. 친구와의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리나는 저번에 만났던 남자를 다시 만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대부분 유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 털어놓지 않으면 더 괴로울 것 같습니다. 사실 리나 역시 유키한테 원조 교제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단순히 식사 같은 데이트만 하는 관계라고 말했으니까요. 유키의 사진을 함께 다시 보니 출장업소 사진 같지도 않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렌털 여친일입니다. 이제서야 자신이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깨닫는 리나. じゃあリナはなんでパパ活で大人の関係があるってこと言わなかったの？このユキちゃんって子に惹かれたくなかったからじゃないの？ユキちゃんも同じだと思うけど。でも人との付き合い方も知られたくない事情も人それぞれ違うんだし 먼저 만나자고 말하는 유키. 결국 리나는 유키를 만나러 갑니다. 늦은 밤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유키. 리나는 유키의 진짜 맨 얼굴을 처음 봅니다. 유키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그 흉터. 友達の距離感とかいまいち分かってなくて、でもリナのこと大切な友達だと思ってる。 리나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는 유키의 말보다 유키 얼굴의 흉터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ユキかわいそう。そんなになど隠してたなんて。 유키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입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눈빛, 어투. 유키는 그러한 세상이 싫었기에 짙은 화장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마저 이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 현실이 유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다시는 연락이 없을 줄 알았던 츠지에게서 다시 데이트 신청이 왔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유키에게는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마다하진 않습니다. 今日はデートの申し込みに来た 츠지는 대담하게도 렌털 여친 일이 아닌 실제로 바깥에서 따로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그것도 함께 1박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며 말이죠. お店のルールで泊まりはダメ。もちろんお金を払うし泊まりって言っても変なことは絶対にしない 고민되는 유키. 유키 입장에서도 매장의 수수료를 떼지 않는다면 더 큰 이익이긴 합니다. 다짜고짜 9월 1일 시모다역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 떠나는 츠지. 유키는 사실 길게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소극적인 츠지의 성격이라면 여행을 같이 가도 험한 일은 당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츠지를 만나러 나온 유키. ユキちゃん来てくれたんだ 츠지는 유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 중입니다. 과연 츠지의 마음이 유키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도쿄에서 떨어진 곳에서 둘은 데이트를 즐깁니다. ありがとうユキちゃんが使って俺は大丈夫ありがとう 유키는 오늘만큼은 츠지의 여자친구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내죠. 여행에서 맛집이 빠지면 섭섭할 겁니다. 둘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추억을 쌓습니다. でも旅行って結構歩くものなんだね。旅行あんまりしない泊まりになったらメイク落とさなきゃいけないしね。 드디어 도착한 숙소. 新婚さんですか？
そんな違います 렌털 여친. 일본에서 시작된 서비스로 철저한 플라토닉한 관계를 유지하는 서비스 상품.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일종의 대안적 인간 관계로 주목받았고 또 화제가 되었던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어디까지나 돈으로 이어진 관계. 과연 츠지의 바램대로 이 계약과도 같은 관계는 진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それまだつけててくれたんだそうたくんも私があげたストラップまだつけてくれてるよね 그동안 유키를 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츠지. ゆきちゃんを守りたいんだ守るって何？そうたくんは私と付き合いたいの？だって私はお金をもらってここにいるのに。俺ゆきちゃんのこともっと知りたいんだこれ小さい頃自分でネットをかぶってついた後なの。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유키의 불우한 어린 시절은 항상 그녀에겐 큰 트라우마였습니다.本当の私なんてそうたくんは何も知らない。そうたくんが好きだって言ってくれる私なんてどこにもいない。 유키의 이런 거절에도 재차 매달리는 츠지. 이 남자의 간절함이 과연 유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유키는 그날 밤 꿈을 꿉니다. 식탁에 차려진 따뜻한 밥, 화목한 가정, 남들과 같은 보통의 일상, 친구도 사귀고 멋진 사랑도 꿈꾸는 자기 자신을 꿈속에서 만납니다. 만약 유키가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았더라면 츠지 같은 사람과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츠지는 유키도 내 마음과 같다면 함께 도쿄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고 기다리는 츠지. 과연 유키의 결정은? 유키는 오늘의 업무를 마치고 도쿄로 혼자 돌아갑니다. 그리고 츠지를 예약 거부 명단에 올려달라고 말하는 유키. 렌털 여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씩 선을 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키도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츠지가 말하는 평범한 삶은 이미 유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일 나는 누군가의 여자친구. 개인적으로 참 흥미롭게 본 드라마입니다. 현 시대에 점점 더 고독해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수만은 없었던 작품 같습니다. 돈으로 인간관계를 구한다는 것, 렌털 여친 일이든 호스트클럽이든 모두 비슷한 맥락입니다. 감정을 인질로 한 치사한 상술이라고만 치부하기엔 이미 우리 현대사회는 서로 관심을 끄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키가 원했듯이 평범한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당연한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함을 찾는다면 조금은 더 이 세상이 따뜻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